제가 전시회를 많이 갔지만 감정이 그렇게 복받치는 그거는 사실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폴 고갱의 그 전람회를 본 이후로 가장 감성적으로 막 전율을 느끼고 뭔가 감성 울컥하는 전시는 이번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상은쌤이 얘기한 대로 되게 슬프다, 외로웠을 것이다 하는데 참 신기하게 그 작품들, 돌멩이도 보고 뭐 보면서 프랑스에서 그 시골 마을에서 혼자 저렇게 살면서 저걸 죽고 있는 그 모습이 그냥 보이는 거예요. 맞아. 상상이 너무 되고 눈앞에 그 모습이 너무 선명하게 보였던 게 정말 신기했어요. 그리고 대단하다고도 느꼈고요. 근데 그런 면에서 되게 큐레이션이 잘 된 전시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전체적으로 맞아요. 흐름이 잘 정리돼 있고 맞아요. 그냥 작가의 작품을 쭉 느낄 수 있게 잘 돼 있던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가 이제 아는 지인이 그 이번 전시회에 이제 같이 이렇게 일을 하셨던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전해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김순기 작가가 의지를 가지고 굉장히 꼼꼼하게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이렇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맞춰주는 거. 아까 오감자쌤이 이야기한 그 부분은, 감자쌤이 얘기한 그 부분을 보면 하나 일화가 있는데 어떤 일화요? 전시회 가서 보시면 지금은 아마 없지만 얼음으로 된 모니터가 있는 그 작품을 보실 거예요. 그냥 얼리는 게 아니라 물을 잘잘 부어줘야 된대요. 그래서 전시장 내에 작은 냉동고 만들어 놓고 거기서 밤 11시에도 가고 해서 밤 늦게 가가지고도 물을 이렇게 붓는다는 거예요. 조심조심해서. 미술관을 그렇게 함부로 밤에 들어가려면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공문이나 엄청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어려운 일들 하나하나 거의 김순기 작가가 요구하는 모든 사항들을 다 주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 맞춰주고 디테일을 다 잡아주고 하니까 전시를 보는 저희가 되게 잘 정돈돼 있고 작가를 잘 보여준다라고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보면 오히려 김순기 작가의 작품도 훌륭하지만 이렇게 잘 기획이 돼서 전시가 된 그런 전시는 참 보기 힘들었다. 뭐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되게 작가 성격 자체가 고집도 있고 자기가 가고자 하는 작품의 방향도 확실하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힘들었겠지만 그만큼 더 좋은 전시도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전시회를 가서 보실 때 그 작품에만 너무 몰입을 하지 마시고 큐레이터가 어떻게 이거를 협조해서 작가와 함께 이거를 전시를 했느냐 그걸 좀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쉽게 그리고 명확하게 작품의 의도를 또는 의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맞아요. 각 작품의 의미와 그리고 전체적인 전시에 대한 맥락도 훨씬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큐레이터 톡에서 들었던 얘기 중에 또 생각나는 게 원래는 1995년도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김순기 작가한테 개인전을 열자고 요청한 적이 있대요. 왜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95년도쯤에서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 한국의 어떤 문화나 예술을 좀 세계화하자 이런 바람이 많이 불었던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도 오픈이 되고 그다음에 대전 엑스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개최가 되고 딱 그 시기하고 맞는 거죠. 뭔가 문화적으로 부흥을 시키려는 많은 것들을 시작을 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해외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이제 한국 출신의 작가들한테 섭외를 많이 했었는데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김순기 작가한테 과천관을 통째로 개인전 장소로 빌려줄 테니까 과천관이 뭐 다 합치면 2,000평방미터 정도 되는 되게 큰 전시관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통째로 빌려줄 테니까 여기에 어떤 낼 만한 작품들이 준비가 돼 있는지 아니면은 이 기간 동안 준비가 가능한지를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작가로서 엄청난 특혜인데요? 그쵸. 네. 전시뿐만 아니라 이제 전시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열리는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 대표 작가로 보내주겠다까지 걸려 있었대요. 근데 김순기 작가는 거절을 한 게 그 이유가 되게 뇌리에 남았어요. 왜 거절을 했을까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절을 했을까요? 궁금해요. 2,000제곱미터를 채울만한 작품이 있냐 물어봤던 질문에 김순기 작가가 그러면은 뭔가 볼만한 볼거리가 필요하신가 본데 그럴 거면은 차라리 체육대회를 여시든가 서커스를 부르시든가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강인한 소쿨. 네, 소쿨. 그렇죠. 그런 얘기를 국립현대미술관 같은 그렇게 큰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미술관인데 그런 데다가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몇 사람은 안 될 거예요. 정말 작가 신념이라는 단어가 딱 떠올라요. 본인이 생각한 그 신념, 본인이 가고자 하는 그 방향성이 정말 확실한 작가인 것 같아요. 작가로서의 신념이 없었다면 지금 그가 이렇게 높이 평가가 되는 그런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작업들도 꾸준하게 해오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작가의 성격이 그렇지 않았으면?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작품 활동을 하면서 이제 느끼는 건데 이번 전시회를 보고 그 사람이 저 김순기가 살아온 그 한 30몇 년 동안의 그 프랑스 작업 활동들을 보면서 저런 신념을 가졌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와, 굉장히 존경스러운 거예요. 이게 대단한 용기 그리고 확신이 없었다면 그런 활동을 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보면 더 높이 평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까지 전반적인 작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전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 이런 질문을 어떨까요? 그러면 각자 이번 전시를 통해서 가장 의미 있게 와닿고 가장 재밌었던 작품은 어떤 거였는지 우선 감사쌤부터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전시에서 베스트 작품을 맞아요. 뽑으라는 거죠. 맞아요. 저는 뭐 다 좋긴 했는데 조형 상황 시리즈 그 영상 작업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제일 기억에 많이 남아요. 일단은 딱 들어가면은 이렇게 대형 스크린이 세 방향으로 돼 있고 가운데 빈백 의자들이 딱 놓여져 있었는데 거기 누워서 이 막 풍선이 떠오르고 막 연을 날리고 하는 영상들을 보니까 일단은 되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별다른 생각 없이 그 영상을 계속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공간과 스크린의 크기가 주는 느낌이 저도 나쁘지 않았어요. 저도 굉장히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그런 의미에서 빈백을 설치를 했을까라는 생각도 저도 들더라고요. 일부러 거기다가 깔아놓은 것 같아요. 보통 영상이 돼 있는 전시들은 뭐 의자, 벤치가 하나 맞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이제 의도하고 큐레이션을 한 것 같고 그리고 또 전시 전체를 봤을 때 제일 좋았던 부분이 작가 노트가 굉장히 많이 전시가 돼 있었거든요. 보통 뭐 이런 좀 더 아방가르드한 작품들을 하는 전시에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이 그냥 돌이 하나 놓여 있다던가 그런 전시가 많았는데 이번 전시는 이 김순기 작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작품을 했는지를 완벽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어렴풋이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 노트를 통해서 이 사람이 평소에는 어떤 선을 쓰는지, 어떤 색을 좋아하는지, 작품의 이제 결과물이랑은 조금 다르게 평소에 이런 선들이 되게 여성적이고 뭔가 약간 동양적이고 섬세하고. 네, 섬세하고 맞아요. 그런 부분들을 느낄 수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맞아요. 저도 중간중간에 작가 노트가 없었더라면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을 하고 끝날 뻔했던 작품들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쉬웠고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작가가 일기처럼 메모하고 남겨있는 것들을 읽는데 그 재미들이 굉장히 쏠쏠하더라고요. 내용을 읽었어요? 네. 프랑스 유학파. 짧은 불어로 오늘 내일과 같은 단어 정도는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는데 오늘 내일 이거밖에 대답을 안 해주더라고요. 아니, 봉주! 그거 나야? 자, 그러면 대원쌤께서는 어떤 작품이 가장 인상에 남았는지? 대원쌤의 베스트 작품은 어떤 거였을까요? 되게 우매한 질문인 것 같아요. 우매한 사음쌤입니다. 네. 왜냐하면 저도 사실 그거 이제 전시를 보고 나서 꽤 오랫동안 생각을 좀 했어요. 과연 내가 저기서 기억에 남는 작품이 뭘까? 근데 신기하게도 다른 일반적인 전시를 갔을 때는 그 자기가 좋아하는 작품들이 한두 개씩은 꼭 기억에 남거든요. 근데 김순기 전시를 보면서는 아무것도 하나가 탁 튀어나온 작품이 없었어요. 오히려 전체를 다 그 기억이 남더라는 거죠. 전시 그 자체로서의. 그렇죠. 그래서 보면서 딱 생각한 게 뭐냐면 어떤 이 김순기 전시회에서의 어떤 베스트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오히려 그 사람이 특히 이제 이야기한 것이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행위 그 자체에서 그 예술이 나타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모두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돌멩이부터 놀이부터 뭐 모든 게 그 영상까지. 그래서 제가 볼 때 베스트 작품이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을 다 합쳐져 있는 그 전시 하나? 그것이 바로 베스트 작품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역시 대원쌤이십니다. 자, 그럼 이제까지 김순기 작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전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작품에 대한 이야기들도 쭉 나열을 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촬영을 하는 거여서 좀 많이 걱정되고 사실 많이 부끄러웠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재밌었나요? 예, 제가 볼 때는 아주 처음 치고는 굉장히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원래 상은쌤 이거 안 한다 그랬었는데. 너무 부끄러워서 네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오늘 딱 이런 얘기는 소주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쵸? 대원쌤? 그건 내 대사야. 안 하시길래 했어요. 우리가 전시를 같이 보러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또 좋은 장소에 와서 이야기를 나눈다는 게 나한테는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다고 보거든요. 이런 대화는 사실 오늘 이제 비도 오고 그러는데 막걸리 한잔 딱 하면서 음악 들으면서 맞아요. 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이라도 갈까요? 한 가지 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하는 게 있는데 어떤 건가요? 사실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뭐 미술관 가는 거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아마.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영상을 찾아보실 텐데 미술에 대해서 저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냥 좋아는 하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원쌤이 좀 현대미술을 어떻게 감상하는 게 좋은지 그런 것들을 좀 짧게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좋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거를 물어봐요. 현대미술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거를 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도슨트를 따라서 다니면서 그거를 이제 열심히 읽고 공부를 해서 가는데 제 경험상으로나 제가 이제 공부를 하고 경험을 통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즐기라는 겁니다. 이제 몇 가지 얘기한다면 첫 번째는 그 전시장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이제 막 강박관념이 생기고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지? 하면서 뭔가 빨리 결론을 내리고 싶은 그게 우리 뇌 속에서 그렇게 자꾸 전달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세요. 아무것도 몰라도 좋으니까 그 작품을 이렇게 쭉 한번 돌아보세요. 근데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 뭐냐면 한번 이렇게 쭉 둘러보고 나서 하나하나를 조금 더 상세하게 뜯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작품 하나에 굉장히 많은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어요. 재미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우리가 미술관에 가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작품 하나를 보는데 보통 얼마나 시간을 할애할 것 같아요? 상은쌤은 보통 작품 하나 보면 얼마나 시간, 한 작품 보는데 얼마나 걸려요? 작품 따라서 차이가 조금 있긴 하지만 1, 2분? 1분? 네, 1분 정도?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통계에 의하면 한 작품당 우리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30초 이상을 보지 않는다는 거죠. 30초. 그런데 우리가 그 그림을 알기 위해서는 좀 더 긴 시간, 1분이면 뭐 충분하고요. 뭐 2, 3분이라면 더더욱 좋죠. 그리고 무엇을 봐야 될 것이냐 하면 작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한번 우리가 관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대표적으로 질감, 재료, 주제는 뭔가 이런 거 조금 상세하게 보시면 퍼즐이 맞춰질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꼭 미술 전문가들만이 이런 어려운 작품들을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아요. 사실 전문가들도 새로운 작품들을 볼 때 쉽게 판단 내리지 못하고 어렵다고 다들 느낍니다. 특히 김순기 작가 같으면 더더욱 그럴 수 있는데요. 그 김순기 작가 작품처럼 이런 난해한 작품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이 만약에 그 그림을 보고 뭘 느꼈다? 그러면 그게 답이에요. 그 답이 결국은 김순기 작가가 사실 원하는 거고요. 꼭 여러분들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도슨트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우리 오디오로도 듣죠? 맞아요. 또 자료도 있어요. 친절하게.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걸 거의 안 봐요. 그거를 보다 보면 거기에 몰입이 돼버리거나 매몰돼 버린다고 하죠. 사실 순수 미술에서의 가장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자유예요. 작가가 뭔가를 얘기를 하는데 작가는 명확하게 답을 그림에다가 넣어가지고 여러분들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작가도 사실 하면서 답을 만들어가지만 몰라요. 그냥 어떻게 보면 질문을 제시하는 거고 그 화폭을 통해서 관람객은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반응을 누군가가 미리 만들어준 것 같이 설명을 한 거를 따라간다면 그 반응은 다 똑같다라는 거죠. 너무 제한이 그렇죠. 돼버리는. 그 다음에 그 텍스트 있죠. 이거 근데 보면 저도 텍스트는 봐요.
작품 설명. 네, 근데 그 정독을 하고 숙독을 하지는 않아요. 딱 거기서 키워드 정도만 이렇게 딱 내리간 다음에 가는데 저는 오히려 작품 옆에 있는 이제 제목이라든지 그 레이블에 보면 사실 거기에 모든 정보가 다 있거든요. 클루가 다 있어요. 그것만 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탐정처럼 찾아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텍스트를 너무 많이 읽지 마시라. 왜냐하면 제가 뭐 우리나라의 도슨트라든지 우리나라의 학예사님들을 비하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너무 어렵고 혼돈스럽게 글이 나와 있는 경우가 사실 많아요. 그래서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작품이 더 어렵게 그렇게 나온다. 그 글을 이해 못하면 나는 바본가?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부분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텍스트를 보시되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여러분이 스스로 해석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꿀팁이 아니겠는가 이 자리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좋은 대원쌤의 현대미술 감상하기 꿀팁 4가지 꼭 기억해주세요. 오늘 김순기 작가의 전시 게으른 구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다들 어떠셨어요? 저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 특히나 같이 이렇게 전시회를 우리가 회식 아닌 회식처럼 같이 가서 작품을 보고 그 다음에 대화를 같이 나눈다는 것이 유익한 면도 있고 되게 재미있었다. 앞으로도 좀 종종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전시를 보고 방금 대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뭐 친구든 동료든 있다는 게 되게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좋았던 부분이 그냥 막연히 상상만 하면은 전시를 갔다 와서 전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되게 딱딱하고 졸리고 재미없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었고 그리고 이번 전시 자체가 굉장히 작가가 뭔가 딱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없는 본인 개개인마다 생각하는 거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다른 전시이기 때문에 본인의 이야기들을 듣고 그리고 또 같은 작품을 보면서도 다른 생각을 한다는 게 되게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앞으로 종종 이런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서 업로드를 좀 할까 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번에 우리 레차트 식구들이 같이 간 거가 저에게는 되게 럭키하다? 이제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럭키하죠, 대원쌤. 사회생활 개쩔어. 월급 올려주세요. 그렇다면 이제 인사드리도록 할까요? 네, 그러죠. 앞으로도 종종 이런 방식으로 같이 미술여행, 미술기행, 미술여행을 떠나는 걸로 이렇게 한번 하고 여러분들도 뭐 이 방송을 통해서 이제 조금 느끼셨겠지만 가족과 함께 꼭 한번 가보시면 추천을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그런 좋은 전시니까요. 꼭 한번 가보시고 같이 대화를 나누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세요. 맞아요. 주말에 갔는데 연인들끼리 손 잡고 이렇게 관람하는 걸 보니 굉장히 보기 좋더라고요. 꼭 한번 가보세요. 네, 지금까지 레차트 감자쌤이었고요. 네, 상은쌤이었고요. 대원쌤이었습니다. 네, 이번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